깊이가 다른 경제 컨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용진 이주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3월 5일입니다. 5일입니다. 예. 아유, 3월 5일.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네. 아, 테슬라. 제가 들어가고 292에 제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걸 또 왜 우리 탓을 하세요? 아니, 니네가 놀려서 들어갔잖아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아, 이건 뭐 제 판단에. 네. 저는 원래 270에 들어가려고 그랬거든요. 아. 얘기했잖아요, 제가. 네. 근데 뭐, 아이, 그럼 뭐 또 다음에 또 250 내려가시겠네요. 이렇게 했어, 안 했어? 했어. 했잖아. 그래서 내가 알았다 그러면 지금 들어간다고 292에 들어갔잖아요. 네. 지금 이제 현재 272까지 내려갔죠. 네. 아,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은 아, 정프로 저것도 손절하겠네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이번엔 다릅니다. 오. 춤에 들어갑니다. 오늘 밤에 저는 춤에를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시죠, 누가 이기는지. 예. 누가 예, 자, 주식 좋습니다. 투자는 고집이죠. 네. 예, 아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나저나 트럼프한테 얻어맞은 젤렌스키요? 좀 안 됐더라. 또 사과하대 또. 너무 좀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어제 그 저희 권 팀장님이 네. 했던 그 광물 협상과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콘텐츠를 만든 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네. 호응도 되게 좋았으니까 그렇습니까? 압권 채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또 압도적 권순우 압권 채널 또 운영하고 있는 3프로TV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뉴스 한번 가볼까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매일 트럼프입니다. 매일매일 트럼프. 아, 진짜 뉴스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와? 예. 아, 저 캐나다랑도 아주 그냥 또 싸움 제대로 붙었더만요. 보복관세. 중국이랑도 붙었고. 네. 와, 이제 본격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네. 지수가 좀 빠졌습니다. 다우존스는 1.55%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35% 하락했고 S&P 500은 마이너스 1.22% 하락했습니다. 장 초반에 주가 좀 빠졌다가 약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장 막판에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이제 뭐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그 관세를 좀 강행하기로 했던 부분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고 뭐 테슬라라든지 메타라든지 이런 빅테크 기업의 주가 낙폭이 좀 컸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뭐 그나마라도 좀 만회를 해서 상승 마감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고금리, 고환율이 같이 나타나면은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자도 많이 내야 되는데 환율이 높다라는 것도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자도 많이 내고 뭐 물가도 올라가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되게 힘들 겁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치면서 네. 미국이 제일 좋은 나라가 돼야 된다, 최강의 나라가 돼야 된다라 그랬는데 최강의 나라가 됐죠. 금리도 높고 물가도 높은. 근데 그러면 국민들은 좀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큰 미션은 그 시간일 겁니다. 이게 물가를 사람들이 체감하고 반발하기 전에 네. 뭔가 자기가 원래 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관세 부과하면 또 물가가 올라갈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지지도가 떨어지기 전에 뭔가 이런 일들을 해치워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리면은 뭐 첫 번째 뉴스도 오늘도 트럼프입니다. 오늘은 관세 이야기를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고민을 했었어요. 뭐 젤렌스키 대통령이 사과한 거를 전할까 그러다가 관세가 지금은 더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멕시코, 캐나다, 중국의 3개국의 수입품에 대해서 신규 관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00시 1분을 기해서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서 25%, 중국에 대해서 10%. 그러니까 지난달에 중국은 10%를 부과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10%를 부과해서 한 20%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게 관세를 왜 부과하는지를 자꾸 잊어버리시는데 그 관세를 이제 뭐 무역 적자 때문에 부과하는 게 아니라 마약 때문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마약 단속, 불법 이민,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게 중국은 불법 이민을 보내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아닌데 여기서 이제 같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도 걱정이 많아요. 그 전에 뭐 한 달 유예하길래 아이 저 봐라 저 말만 저러고서 결국은 부과 안 하지 않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부과를 하게 됐고 멕시코 쪽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트랜시스 같은 기업들 들어가 있고 캐나다에는 LG엔솔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때 이게 뭐 군대도 보내고 해가지고 네. 한 달 유예하길래 안 할 줄 알았더니 이제 하게 됐고요. 미국이 이제 관세 부과하니까 중국이 뭐 말은 이번엔 그렇게까지 세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미국산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에 15% 관세 인상하고요. 수수대두, 돼지고기, 쇠고기, 그러니까 대체로 농산물 쪽입니다. 네. 농산물 총 710개, 11개 품목과의 관세 10% 인상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WTO에 제소하겠다. 그리고 방산 기업들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추가하겠다. 그리고 15곳에 대해서는 핵심 강물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그러니까 이거 히토리 같은 거 안 팔겠다라는 네. 거고. 미국 일루미나의 대중국 유전자 분석 장비 수출 금지. 이거는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도 한번 따로 좀 알아보려고 그 기사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캐나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한 30조 원 규모의 미국 수출품에 대해서 25% 보호법 관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3주 내에 1,250억 캐나다 달러, 한 125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추가한다. 라고 이제 반격을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거기다가 뭐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은 보복관세 우리도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2일부터 그러니까 한 달 뒤인 4월 2일부터는 상호관세를 또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호관세라는 거는 이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니네가 뭐 관세 매기면 우리도 관세 똑같이 매기는 그런 조치가 다음 달에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유럽연합에 대해서 25% 관세를 곧 발표할 것이다라고 네. 좀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다가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오는 12일부터 예외나 면제 없이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이달 중에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구리와 목재 수입에 대해서도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에 착수를 하도록 했으니까 조사 결과가 끝나면은 또 관세 부과에 나서게 될 것 같습니다. 의약품도 관세를 부과한다고요? 그렇다고 하네요. 아유, 다 하라 그래. 이런 식으로 나는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래 못 간다라는 게 결국은 이제 국민적 지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지도자의 가장 약점은 국민적 지지인데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야 너 똑바로 해 놈들아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삿대질하고 다니는 게 그 미국 사람들은 와 역시 우리 대통령 킹왕짱이야. 요거에 지금 이제 지지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리고 미국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들도 좀 혼미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열정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지금은 이게 딱 그 지지 사가고도 집에서 돌아가는데 막 밥값 엄청 비싸고 비싸네. 주머니는 털털 비고 그러면 이게 잘 하고 있는 게 맞을까? 라는 고민들을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근데 좀 어떻게 좀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안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돌아서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전에 그걸 다 끝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국정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차라리 다행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카운터파트가 없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시간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분명 지지에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차라리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중국도 약간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시간 끌기입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세게 달라붙질 않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뭐 좀 로우키로 하면서 오히려 그 다른 나머지 파트너십 국가들과의 접촉면을 좀 넓히고 있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네. 이게 어쩌면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미국과 얘기한 것이 처음이지 않은가 싶은데 그 지난달 말쯤에 미국에 갔다 왔습니다. 네. 그리고 USTR 무역 대표부죠.
여기하고 산업부하고 에너지부 이렇게 세 개 부처하고 같이 조선, 에너지, 알래스카, 관세, 비관세 요 5개 분야에 대한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했던 게 알래스카죠. 조선 에너지까지 관세, 비관세는 알겠는데 알래스카? 알래스카는 뭐지? LNG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가스. 네. 가스 개발하는 거 이제 한미일이 같이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그 관련한 협의체를 구성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안덕근 장관의 얘기 중에 좀 특이했던 부분들은 이런 것 같아요.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가 부과된 것을 보면 해당 국가 대통령이 노력을 해도 강행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발표가 됐다고 하더라도 끝난 것이 아니고 네. 언제 취소되거나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 뭔가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교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협의체가 필요하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그 조선에 대한 얘기들을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 알래스카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입장에서 굉장히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인 것 같다.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퍼즐 중에 하나인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 강달러 고물가로 가고 있으면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불리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드릴 베이비 드릴이거든요. 에너지 가격 낮추기. 그러니까 에너지를 직접 생산을 해가지고 에너지 가격을 낮춰서 물가를 좀 잡아보겠다라는 거고. 네. 그러면서 대표적인 에너지가 이제 가스 쪽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같이 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미국 상무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을 정도로 우선순위가 높게 진행될 것이다. 이게 이제 어제 안덕근 장관이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관세 두드려 맞았는데 여기 잔치날이거든요. 양회 네. 말씀이신가요? 네. 오늘부터 양회를 엽니다. 네. 전국인민대표회의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양회를 여는데 그 회의 여는 날 이제 관세 맞은 겁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 이번에 양회, 그러니까 양회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다들 생각하는 거는 이제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제시가 됩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은 경제 성장률 전망을 굉장히 잘하는 나라입니다. 네. 목표하고 맞추죠. 네, 전망에다가 그냥 맞춰버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를 제시할 것인지가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성장률이 5% 안팎이다라고 얘기해가지고 5%가 과연 될까?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뭐 통계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도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어쨌든 5%는 맞췄습니다. 네. 그래서 5%를 채워서 올해도 비슷한 목표를 제시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5%라고 정해놓고서 5%가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 돈을 풀지 않습니다. 돈을 풀죠. 네. 그래서 부양책을 얼마나 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부양책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양회. 요새 또 중국장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 그 중국장 하시는 분들이 조금 늘어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관심 받는 부분들은 그 AI 쪽. 네. 그 AI 쪽 딥시크 나온 다음에 중국 정부가 되게 신난 것 같더라고요. 거기 갔다 오신 분 얘기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 딥시크 만나고 오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거기서도 뭐 만나는 사람마다 다 딥시크 얘기하고 미국 정부, 중국 정부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딥시크 나온 거가 그렇게 좋아한대요. 아 그래요? 아 인정받았다 이런 건가? 네. 아, 그리고 뭐 양자 컴퓨터도 뭐 새로 하나 나왔다면서요 중국에서? 아 근데 뭐 그런 거는 원래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양자 컴퓨터를 얘기하진 않았잖아요. 아, 트럼프 입에서 얘기 나온 게 중요하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알리바바니 이런 애들 다 불러다가 딥시크 도와주라고 네. 뭐 그런 분위기라고 해서 이번에 그 AI 이니셔티브 관련한 얘기가 어떻게 나올까라는 부분들도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온 회사 이름은 뭐 화웨이지 뭐 옛날에 화웨이 그쵸. 얼마나 네. 때렸습니까? 자 그리고 야 이거 아마 소비자들 조금 충격 받으셨을 것 같은데 홈플러스가 예.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까? 어제 뉴스가 막 네, 나오던데요. 어제 회생 절차 신청을 했습니다. 네. 홈플러스가 최근에 신용 등급이 낮아져서 자금 관련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단기 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됐다. 이번 회생 절차 신청은 사전 예방적 차원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요게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가 보통 빚을 내고서 네. 그 못 갚으면 이게 차환 발행을 하잖아요. 네. 만기가 되면 또 갚고 또 하고 막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 지난해 말에 홈플러스의 신용 등급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떨어진 이유는 그때 그 신용평가사들의 의견을 보니까 현금 창출력이 좀 낮아서 이게 버는 돈으로 돌아오는 돈을 갚을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그래갖고 신용 등급이 떨어지게 되면은
다음에 돈을 빌릴 때 이자가 또 올라갑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더 올라가 가지고 내가 돈을 빌리거나 돈을 더 이자를 갚기가 힘들어질 것 같아서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됐다.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돈을 못 갚은 게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사전 예방 차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갚게 돼서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게 아니고 네. 딱 상태 보아하니 신용등급 떨어져가지고 내가 못 갚게 될 것 같아라고 그래갖고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절차에 대해서 그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알만한 절차는 아닌데 보통은 채권자들하고 보통 협의를 해요. 네. 내가 이런 상황이라 좀 못 갚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자를 좀 깎아주세요 아니면은 좀 만기를 연장해주세요 뭐 이런 식의 협상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간 겁니다. 그건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채권자들하고 보통 그 전에 협의를 네.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뭐 태형건설 뭐 얘기하면은 뭐 예. 산업은행한테 뭐 제가 이것도 내놓을 거고요, 저것도 내놓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자 좀 깎아주시고요, 뭐 이런 거 하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근데 이번엔 그게 없잖아요. 왜 빠진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채무 조정을 안 한 거예요. 네. 바로 회생, 그러니까 법원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 채권자들은 되게 싫어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니 뭐 좀 얘기라도 해보고 가야지. 네. 그러니까 회생으로 가가지고 이제 만약에 그냥 결정이 나버리면은 그 은행들이나 이제 금융회사들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사전 협의를 하는데 이번에 홈플러스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바로 회생으로 가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금융권에서는 지금 제일 시끌시끌한 얘기고 그리고 어제 얘기 중에 좀 흥미로웠던 거는 이제 마트 2위인 홈플러스가 네.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라고 그랬을 때 홈플러스가 2위예요? 그 부분이었습니다. 아니, 그래? 롯데 아니었어 이거? 1위는 이마트겠지 네. 뭐. 그래 아시네. 이마트. 다음이 홈플러스인가? 네. 롯데도 아니고 네. 롯데가 3위. 까르푸 아니고 그건 까르푸 월마트 아니고 이마트 다음에 바로 홈플러스구나. 예, 그게 되게 특이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홈플러스를 그동안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보면은 저는 홈플러스 보면서 좀 불안했던 게 뭐냐면 그 점포를 한 20여 개 정도 팔아서 한 4조 원 정도를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한 7조를 들여서 홈플러스를 인수했는데 홈플러스 인수할 때가 7조. 예. 예. 그러니까 자기 펀드로 한 2조 2천억 투입을 하고 한 5조 원 정도를 대출을 받았습니다. MBK가. 예. 그래가지고 좀 대출이 좀 많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 그러네. 그리고 이제 점포를 팔아가지고 한 20여 개를 팔아서 4조 원 가량 빚을 갚았다는 건데 이게 뭐 내수 경기 침체와 오프라인 유통업 부진 경쟁 심화로 유동성이 악화돼서 지속 운영이 어려워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실제로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점포를 이렇게 없애잖아요. 네. 점포를 없애면 바잉 파워가 줄어요. 그러니까 그렇겠지. 그러네요. 그 네. 구매를 할 때 점포가 많아야 전국에서 우리가 이걸 다 팔면 얼마에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래갖고 제일 싸게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3% 핫딜을 이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점포를 계속적으로 줄이게 되면은 네. 이게 바잉 파워가 줄어들게 돼갖고 더 소비자들한테 좋은 물건을 싸게 공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요. 그렇지. 근데 홈플러스는 계속적으로 그 점포를 팔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점포가 좀 어느 정도 바잉파워가 있는 상황에서 통으로 매각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그게 안 되고 빚을 못 갚게 되니까 점포를 하나하나 팔면서 그리고 점포를 또 어중간하고 팔면 누가 삽니까? 제일 좋은 점포를 중심으로 팔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들의 경쟁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뭐 유통업의 부진과 경쟁 심화 등 유동성이 악화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자체적인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었던 측면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폐점한 점포가 14개라는데 9개는 이제 부동산을 통째로 매각했고 또 부동산도 이게 제일 입지 좋은 걸 팔아야 팔리죠.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매출 상위권에 있었던 점포들 뭐 안산점, 부산 가야점 이런 것들이 좀 폐쇄가 된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슈퍼마켓도 또 네. 떼서 팔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인수 후보자를 찾지는 아직은 못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맥락이 있냐면은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마트 24, 그 이마트 그 에브리데이? 에브리데이 그리고 이마트의 그 구매를 통합을 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니네 우리한테 팔면은 내가 마트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에브리데이하고
편의점에서도 우리가 통짜로 팔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바잉 파워를 높이는 전략을 작년부터 시행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홈플러스는 이걸 팔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더 낮아지겠네. 팔고 나면 바잉 파워는 더 낮아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떤 식으로 해법을 찾아갈지가 좀 되게 애매해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그 무슨 상품권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만약에 갖고 있다가 나중에 홈플러스 어떻게 되면 그 어디 보상 못 받죠?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 채권의 개념이죠. 그게 예. 그럼 빨리 써야 되겠네. 그거 혹시 모르니까. 써야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막 다 쓰면 저 홈플러스에서는 돈이 안 들어오고 채권만 들어오니까 또 안 좋아지겠네. 채권 갚는 거죠. 그러니까 아 큰일 났다. 좀 갖고 계신가 보네요. 홈플러스 상품권. 아니 그건 아닌데 한 5천만 원 정도. 아니 우리 또 시청자들이 또 갖고 계실까 걱정돼서 그렇죠. 맨날 자나깨나 그냥 시청자 생각만. 예. 이런 나를 참 잔악괴라고 또 놀리고 자나깨나 하니까. 어제 MBK의 김광일 부회장이 했던 얘기는 돈의 단위가 크고 이해관계자가 많아서 실기를 막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도 좀 지연시킨 게 있었거든요. 결제를. 그래서 이러다가 이렇게 트리거가 될 수가 있어요. 이해관계자 많으면 누구 하나가 갑자기 못 받아가지고 못 된다 그래가지고 트리거 되게 되면은 이게 이른바 뱅크런 같은 느낌이 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 프로님 말씀대로 다 같이 갖고 상품권 갚아달라, 채권 갚아달라 그러면은 갑자기 유동성이 말라버리는 일들이 그렇죠. 생길 수도 있어서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로 바로 넘어가면은 이제 열연강판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가 좀 착수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전에 그 후판 관련한 얘기는 좀 있었는데 네. 열연강판 관련한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후판은 조선사들만 사용하기 때문에 네. 이게 그렇게까지 데미지가 좀 확산이 많이 되진 않았어요. 네. 근데 열연강판은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열연강판은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이 만들고 이거를 뭐 동국제강이라든지 이런 데가 사가지고 도금강판도 만들고 컬러강판도 만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열연이라 그러면은 그냥 뭐 공사장에서 쓰는 뭐 그런 거 다 열연강판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중국산 저가 철강 자꾸 밀려 들어오는 것이 문제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에 우리도 뭐 반덤핑 조사하고 관세를 좀 매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쉽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열연은 쓰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야 결국은 그래갖고 관세 매기면은 포스코랑 현대제철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밀어준다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어쨌든 나는 중국산 싸가운 거 쓰고 있는데 그거를 반덤핑 조사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면 네. 그러면은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국내 업체는 좋지만 나는 싼 거를 못 사용해야 사게 되는 되니까. 사람들은 예. 네,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열연 쪽에서는 좀 업체 간의 이해관계가 많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이제 글로벌 관세 전쟁은 좀 광범위하게 확산이 될 건데 네. 관세 전쟁이 그 자기 국가에 피해를 준다라는 거를 알잖아요. 알죠. 모든 사람이 알잖아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때리니까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걸 대응을 하면 또 국민들이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네. 그래갖고 요게 지금 열연강판 같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강판에서 우리는 뭐 딴 데다가 뭐 한 것도 없잖아요. 뭐 후판 정도 했던 건데 네. 그러니까 열연강판 한 발짝 나가는 것도 이렇게 힘들더라. 라는 얘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열연강판, 열연 혹은 뭐 이런 철강 제품들의 가격이 이런 관세 등등으로 인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더 그 강판을 써야 되는 기업들은 좀 힘들어질 수도 있다. 예. 예, 그런 거죠. 하여튼 뭐 가격들이 다 올라요 요즘에. 다 올라요? 예, 아, 뭐 진짜 그 커피 가격도 엄청 오르지 않았어요? 커피 가격이 네. 진짜 제가 최근에 안 보긴 했는데 거의 사상 최고가입니다. 역사상 최고가. 아 그래요? 그 아라비카랑 그 저기 아라비카 커피랑 이게 원두가 두 종류 있잖아요. 그게 로부스타. 로부스타. 예. 네. 둘 다 사상 최고가. 와, 이거 커피도 부담스러워서 물론 아직까지 우리한테는 그렇게 비싸게 파는 것 같진 않지만 이러면서 커피 제품을 광고 안 하고 그냥 끝내. 이런 모습을 아마 여러분은 기대를 또 하셨을까 혹시? 와. 네, 그렇게 권 팀장님 보내드리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놀랍지 않아? 정말로요?
네. 오. 안 되겠지? 하긴 해야 되겠지? 네, 그렇습니다. 갖고 왔잖아요. 네. 요거. 자, 요렇게 한번 커피 머신으로 우리 커피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커피의 참맛 에스프레소 진하게 한번 네. 사양 느낌으로 우리 한번 가봐야죠. 로악 느낌입니까? 네, 요거 이제 어떻게 나오지 이제 이렇게 하면 나오겠지? 아닌가? 원래 조금 시간 걸리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커피 머신 혹시 있으세요? 커피 머신? 나는 없죠. 아. 이제 사야지 이거. 커피 머신이 이게 필립스 겁니다. 네. 필립스 아시죠? 네. 예, 이렇게 딱 터치를 누르면 이제 뭐 아메리카노도 되고 또 뭐야 에스프레소 되고. 예, 예, 다 됩니다. 이게. 네. 그리고 이게 커피 진하기랑 분쇄도도 조절이 가능해서 내 취향에 맞게 예, 그렇게 가능한 거고요. 원래 소음이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해. 왜 이렇게 작아요? 소리가? 얘는 이게 다예요? 소리를 다 먹었네. 다 나갔어? 에스프레소니까. 아니 에스프레소니까. 그게 아니라 소리가 원래 애기 키우는 집에서 커피 머신도 못 쓰거든요. 가는 소리 그 굉장히 좋아요. 해갖고 예. 애가 깜짝 놀란단 이거 이제 말이야. 원두만 이 뒤에다가 딱 이렇게 넣어놓고, 네. 예, 여기다가 이제 원두 넣어놓고, 콜빈 딱 넣고. 예. 정프로님 이래놓고서 커피는 안 파시면 서운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요 원두도 또 팔아야 되니까, 요 원두 요거 콩 네. 원두 콩, 요것도 저희가 그러면 로얄 코나 걸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로얄 코나 커피 혹시 알아요? 여기 하와이에 하와이. 원래 커피하면 뭐 저 아프리카 어디 뭐 네. 남미 어디 하잖아요. 진짜 맛있는 데는 하와이라는 거예요. 왜? 커피가 주로 어디서 생산되는지 압니까? 커피 벨트가 있어요. 브라질. 그러니까 그런 그 네. 위도가 있다고. 그게 그 위도가. 네, 위도가 딱 있는데 그 위도 중에서 하와이가 가장 최적화된 곳에 위치해 있고 또 중요한 건 고도입니다. 그 높이. 네. 좀 따뜻한 지역인데 좀 높은 데서 많이 나거든요. 커피가. 하와이의 코나 요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저희가. 네. 자 우리 이주. 네. 예, 저도 하나 좀 마셔보고. 네. 요거를 이제 얼음 타 먹으면 이제 바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되는 거고. 되는 뜨거운 거고. 물 타면 그냥 아메리카노 되는 거고. 현대차 코나가 그 코나입니다. 네, 현대차 코나가 바로 그 코나죠. 네. 옛날에 그 코나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내게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맞네요. 약속해줘. 아 커피 맛이 이게 에스프레소야 근데? 와 별로 안 쓰네. 코나 커피. 네, 이것도 와. 디스플레이 탁탁 터치만 하면은 네. 여러분이 원하는 커피를 다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가 있는 거고요. 커피 요즘에 한 4-5천 원 기본 하잖아, 그죠? 그렇죠. 물론 이제 좀 저가 커피도 있지. 예, 저가 커피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뭐 글쎄 그렇게 추천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 네, 다 또 제가 유통 과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집에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콜빈을 사다가 이제 갈아서 그라인더로 갈아서 보관을 하면 금방 산화됩니다. 아, 그렇지. 본래의 맛을 금방 잃어. 네. 그래서 웬만하면 홀빈으로 갖고 있다가 그게 이제 분쇄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 그게 훨씬 더 나아요. 조금 덜해. 물론 이것도 조금 산화되긴 하는데. 네. 예.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홀빈으로 사라는 이게 거죠? 이렇게 낫다는 거죠. 아, 이렇게 갈아먹는 게 갈아먹는 게 낫다고? 낫다는 거죠. 홀빈 자체를 갈아먹는 게. 네네. 집에서도 저는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 어디 사무실 같은 데서 무조건 이거 써야 될 것 같아요. 아, 그거 좋네요. 네, 사무실에 뭐 직원들 커피 한 잔씩 뭐 하다 보면 그 돈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 직원들 괜히 밖에 나가서 저 요즘 같이 물가 비쌀 때 낭비하게 하지 마시고 네. 사무실에서 다 요거 하나씩 갖다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오늘 필립스 겁니다. 요거 35만 9천 원짜리를 29만 9천 원에. 그리고 요즘 커피 원두가 엄청 올랐는데 요거 네. 두 봉지. 예, 요거 두 봉지 드리는데 요게 3만 9천 원. 요즘 저 스타벅스 같은 데 이런 거 홀빈 팔잖아요. 네. 한 봉지에 그냥 한 3, 4만 원 그냥 넘어가는 게 많더라고. 예, 요거는 하와이 코나 로얄 코나 커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제 됐죠 우리? 네. 네, 됐잖아. 이 정도는 뭐 안 살 이유가 없죠. 저도 지금 혼자 사는데도 요거 지금 당기는군요. 당기는데 바로 저도 한번 좀 가격 한번 알아보고 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권 팀장님 커피 한잔 하시고 내일 뵐까요? 예.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감사합니다. 인터 배터리 오늘 갔다 오려고요. 인터 배터리 갔다 오셔야죠. 네, 내일 오늘 배터리 끝나고 얘기 좀 바로 갔다 가려고요 코엑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